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 예제를 통해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도 크게 보면 머신러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복잡하여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을 사용해야만 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하기 때문에 좀 더 구별된 용어인 딥러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좁은 의미의 머신러닝은 정형적인 데이터의 분석에 주로 사용되며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예측을 수행합니다.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회귀 분석, 범주를 예측하는 분류 분석이 있고 이 둘은 지도학습에 속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들로만 유사도를 기준으로 묶어주는 군집 분석 등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집합으로 인간의 두뇌처럼 작동하도록 모델링된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이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합니다. 제프 힌턴이 처음 알고리즘을 시작했고 이후 얀 레쿤, 앤드루 웅이 발전시켰습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 작동 방식을 모방하여 느슨하게 모델링한 알고리즘인 신경망 계층으로 지원됩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 인공신경망에서 신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그 결과로 새 데이터를 처리하는 딥러닝 모델이 됩니다.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개념이 나온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실제로 딥러닝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십수년 전입니다. 머신 비전의 문자 인식이 딥러닝의 출발점이 되는데 사람에게는 간단한 식별 작업이지만 이 작업을 컴퓨터에 학습시키려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얀 레쿤이 1989년 우편 번호의 숫자를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을 돌렸을 때 학습 시간이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최근에 딥러닝이 각광받게 된 계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CNN 알고리즘의 개발과 이를 실현시킬 수단인 GPU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CNN은 최소한의 전처리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다층 퍼셉트론의 한 종류로 CNN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합성곱, 컨볼루션 계층과 그 위에 올려진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계층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중치와 통합 계층, 풀링 레이어들을 추가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CNN은 2차원 구조의 입력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PU는 CNN 알고리즘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되는데 연산을 병렬 처리하여 딥러닝 문제를 수십 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CNN은 콘볼루션을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으로 풀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영상 이미지 분석에 적용됩니다. RNN은 리커시브 인공신경망으로 연속된 입력 데이터의 시계열 처리에 적용됩니다. LSTM은 롱 숏텀 메모리를 뜻하며 RNN의 베니싱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GAN은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이며 학습한 패턴을 토대로 텍스트, 이미지 등을 만들어냅니다. 챗 GPT 4.0도 생성형 알고리즘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구글과 위키피디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기계인 컴퓨터가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자들은 사람의 두뇌 활동, 즉 뇌신경망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뉴런이라는 기본적인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된 뇌공학자들은 뇌 신경세포 간 정보 전달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공적인 모형, 인공신경망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뉴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세포 뉴런은 덴드라이트에서 전기 신호를 받아들여 이를 엑손 터미널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뉴런은 전압 변화로 신호를 생성하는데 뉴런 간의 연결점인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시냅스의 신호 전달은 학습을 많이 하면, 즉 자주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뉴런들의 시냅스가 많이 사용되면 연결이 강화되고 학습의 결과로 형성된 뉴런과 뉴런의 연결 상태가 지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대담으로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활성도를 낮춰줍니다. 이것이 통증이 완화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의 뉴런을 흉내낸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의 기본 단위인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의 구성 요소는 그림에서 인풋 X, 인풋들의 가중치 W, 그리고 활성화 함수 Y입니다. 이를 단층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이러한 단층 퍼셉트론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프랑크 로젠블렛이 1957년 초기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프랭크 로젠블렛은 미국의 신경생물학자로 그는 퍼셉트론을 최초로 개발하여 종종 딥러닝의 아버지라 불리게 됩니다. 퍼셉트론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층 퍼셉트론은 직선적인 연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OR 연산입니다. 두 독립 변수의 가중치가 1일 때 함수값은 x1과 x2의 합이 0.5보다 크면 1, 아니면 0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AND 연산입니다. 두 독립 변수의 가중치가 1일 때 함수값은 x1과 x2의 값이 1.5보다 크면 1, 아니면 0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XOR 연산입니다. 마빈 민스키가 제기한 것처럼 비선형 결정 경계를 가진 XOR 연산자는 퍼셉트론으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층 퍼셉트론의 경우입니다. 퍼셉트론을 여러 층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과 같이 3개의 퍼셉트론을 2개의 층으로 구성하면 XOR 연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단층 퍼셉트론은 못하지만 다층 퍼셉트론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층을,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을수록 다양한 연산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는 그림에서처럼 레이어를 여러 개 가집니다. 즉, 멀티 레이어를 가지는 퍼셉트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3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력층, 인풋 레이어는 퍼셉트론, 인공신경망의 입력값에 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몇 개의 노드들로 구성됩니다. 입력층에서의 노드는 입력값 그 자체입니다. 오른쪽 끝단의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는 인공신경망의 출력값에 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노드들과 활성화 함수로 구성됩니다. 노드는 각 레이어를 구성하는 피처 값이며 이전 층에서 전달된 값과 가중치들의 선형 결합을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는 결과가 됩니다. 신경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익층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존재하는 레이어입니다. 노드들과 활성화 함수로 구성되며 다층 퍼셉트론에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레이어가 2개 이상이면 심층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라 정의합니다. 노드들을 연결하는 가중치, 웨이트는 값들이 다른 층으로 전이될 때 곱해지는 값입니다. 이 값이 중요한데 학습은 이 가중치 값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가중치는 액티베이션 함수와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며 이는 딥러닝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했는데 퍼셉트론에서 가중치를 구하는 학습 규칙을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가중치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조정합니다. 오른쪽에서 오차의 합을 J라 표현하면 J값을 최소화하는 W값의 조합이 최적해가 됩니다. 그림에서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미분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개념적으로 말하면 공을 놓았을 때 공이 중력에 따라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데 공이 멈춘 지점이 바로 최적화가 되는 것이죠. 퍼젝트론 하나는 간단하지만 다층 퍼젝트론인 MLP의 최적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 손실함수 J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추정합니다. 다층 퍼셉트론의 학습도 예측값과 실제 출력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이 최소화의 과정을 역전파 학습,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폴 워버스가 개념을 정립했고 이후 럼머라트 등 PDP 리서치 그룹에서 재발견하였습니다. 역전파란 용어는 출력부터 반대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편미분을 수행해 가면서 계수값들을 업데이트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전파 학습은 미분의 연쇄 법칙, 체인 룰을 따르게 되며 이를 위해서 미분 가능한 액티베이션 함수와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성격상 MLP의 개념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딥러닝의 역사를 정리한 장표입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예제입니다. 혁수의 분류 문제는 가상의 사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IT 회사에서 30년 근무한 혁수입니다. 혁수는 오픈 AI에 챗 GPT를 접한 후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혁수는 브라이틱 스튜디오 튜토리얼을 통해 셀프 스터디를 진행하던 중 비선형 데이터에 대한 분류 문제가 주어졌고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스캐터 플롯을 통하여 데이터 분포를 확인해 보니 직선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여 히든 레이어와 뉴런을 조합하여 복잡한 곡선에 대응할 수 있는 MLP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MLP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이용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함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MLP에 대한 개념과 딥러닝의 개념을 이해하고 MLP 분류 함수로 비선형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비선형 데이터를 분류하는 다른 데이터 분석 기법과도 비교해 봅니다. 데이터는 브라이틱스 튜토리얼에 제공된 스캔 차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는 사전에 필터링을 통해 음성 데이터와 양성 데이터의 밸런스를 맞춰 놓아 모델의 개발에 편리합니다. MLP 모델의 구축과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랜덤하게 분리합니다. 두 개의 X칼럼을 독립변수로 Y를 레이블 밸류로 사용하여 분류 분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MLP의 히든 레이어 사이즈는 4, 5, 6, 2를 디폴트로 잡아줍니다. 액티베이션 함수는 디폴트인 렐로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모델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는 튜토리얼에 있는 220pymlp 클래시피케이션 CSV 데이터입니다.
x1, x2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고 y는 인덱스입니다. 오른쪽 스캐터 플롯을 보면 태극 모양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식으로는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스플릿 데이터입니다.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7대 3의 비율로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여기서 재현성을 위해 시드는 1, 2, 3, 4를 지정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의 메인 디시인 MLP 클래시피케이션 트레인 함수입니다. x1, x2를 피처 칼럼으로 하고 레이블 칼럼으로 y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 사이즈는 분석을 해가면서 다양한 히든 레이어 조합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4, 8, 4, 2로 잡아주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옵션들은 디폴트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제 NLP 클래시피케이션 프레딕트 함수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오른쪽 스캐터 플롯을 보면 얼추 분류를 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valuate Classification 함수로 분류의 결과를 평가해 봅니다. 분류의 정확도가 96.7%가 나왔습니다. 분류를 꽤 정확히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함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딥러닝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서포트 벡터 머신 함수와 앙상블 기법의 대표 선수격인 그라디엔트 부스팅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SVM 클래시피케이션 함수입니다. 피처 칼럼과 레이블 칼럼은 MLP와 동일하고 다른 옵션들은 디폴트를 적용했습니다. SVM 클래시피케이션 프레딕트 함수로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Evaluate 클래시피케이션 함수로 분류의 결과를 평가해 봅니다. 분류 정확도는 94%가 나왔고 MLP보다 조금 낮은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XGB 클래시피케이션 함수입니다. 피처 칼럼과 레이블 칼럼은 MLP와 동일하고 이진 분류의 목적 함수를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디폴트를 사용했습니다. Evaluate 클래시피케이션 함수로 분류의 결과를 평가해 봅니다. 분류 정확도는 96.3%가 나왔고 MLP보다 약간 낮은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정확도는 옵션을 바꿔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옵션 혹은 프로퍼티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 변화됩니다. 다양한 옵션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나리오 실습을 마칩니다.